자, 타입 툴 쓰시면서 글자를 활용해서 자, 타이포그라피 느낌으로 글자를 깨서 편집하는 거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글자를 변형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글자를 디자인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요렇게 표현을 하려면은 글자의 원 모양이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글자를 깨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먼저 설명부터 한번 드리고 갈게요. 어떤 형태의 기능을 쓰는지. 자, 제가 디자인이라고 글자를 한번 썼는데 내가 나타내고 싶은 폰트에 최대한 유사한 형태의 폰트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맑은 고딕이었나? 맑은 고딕이었던 것 같아요. 자, 맑은 고딕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자, 흰색으로 처리를 하는데 280, 250. 자, 맑은 고딕의 볼드 250으로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제가 글자를 적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하면은 문자 레이어입니다. 문자 레이어. 보이시죠? 자, 문자 레이어는 글자를 쓰는 것 말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글자를 쓰는 것 말고는 쓸 수 없다는 소리예요. 근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여기에다가 하트를 하나 그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붓을 선택을 하고요. 빨간색 선택하고 하트 그리려고 하는데 할 수 있대요? 못한대요? 못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안 보고 어떻게 해요? 일단 그리려고 하니까 뭐라 하죠. 아,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OK를 누르라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레이어가 일반 레이어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썸네일에 T자가 없어지는 거를 보실 수 있죠. 자, 제가 OK를 무작정 누르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뭐가 있을 때 누르라고 했냐면은 Don't show again이 있을 때만 확인하지 마시고 그냥 OK 하시면 된다고 했죠. 근데 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얘가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지금 붓으로 칠하려고 하는 게 문자 레이어 상태다. 그래서 요거를 Rasterize the type, 그러니까 일반화 시켜 버릴까? 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쓰는 곳에서는 작업할 수 없는데 그거를 쓸 수 있는 상태로 바꿔줄까? 라고 지금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Rasterize the type, 일반 레이어, 레스터화 시켜줄까?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OK를 해버리면은 문자 레이어였던 게 어떻게 돼요? 일반 레이어가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건 더 이상 글자가 아니에요. 그럼 이거 뭔데요? 이거 그림 그린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글자인데 내가 필요하면은 다 잘라서 모양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글자는 더 이상 수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나 짧은 단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문장이고 글자가 되게 많고 아까 봤던 기사고 이런데 그 중간의 내용을 우리가 바꿔버렸다. 그러면 새로 작업해야 되죠. 그래서 문자 레이어 부분 바뀌는지 이거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잘못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자, 요렇게 뜬다 그랬죠? 요 단어 두 개만 딱 보시면은 좋겠어요. 보이시나요? Rasterize the type. 요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자 레이어에 다른 작업을 하려고 할 때 요런 그 메시지가 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주의해서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요런 경우에는 취소 처리를 해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레이어를 별도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하트를 그리셔야겠죠. 쉽게 얘기하면 하트를 그릴 수 있는 레이어를 만들어서 작업하시라는 소리예요. 자, 근데 지금부터 제가 쓰는 작업은 뭐냐 하면은 이거를 실제로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일반화 시켜가지고 글자를 편집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바뀌는 거는 없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내가 필요하면은 바꿔서는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럼 제가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자, 타입 툴로 맑은 고딕입니다. 맑은 고딕의 볼드 250으로 처리를 했고요. 디자인이라고 글자를 하나 적었습니다. 근데 요렇게 적어 놓으니까 좀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글자에 필요한 부분, 필요 없는 부분 좀 정리해서 이쁘게 한번 편집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러려니까 글자가 살아있으면은 그 작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 요거를 하나 끌어다가 복사를 하나 해 놓으시고요. 원본은 눈을 꺼두세요. 왜? 혹시 모르잖아요. 하다가 뭔가 모양이 안 맞으면 다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자, 위에 있는 글자 레이어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자, 레이어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이제 처음 써요. 보시면은 제가 눈동자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와 썸네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그 다음에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가 다 다르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레이어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세요 라고 하는 거는 이름 위에서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딱 누르시면은 밑에서 네 번째 딱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레스터라이즈 타입, 레스터화 시킨다 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일반화, 레스터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요 기능을 처리를 하시게 되면은 일반 레이어로 바꿔버립니다. T자 없어진 거 보이시죠? 자, 요 상태에서 이제부터 이제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내 원하는 대로. 자, 네모 선택 툴로 선택을 하고요. 패더 값 없습니다. 확인하세요. 자, D자 그냥 쓰려니까 조금 심심해서 요 뒤에 부분만 지워버리고 싶어요. 딜리트 키. 지워지죠? E자에 요 부분 없애고 싶고요. 앞에 있는 요만큼도 지우고 싶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I는 소문자처럼 위에 부분이 끊겨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렇게. G자도 요만큼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형태로 글자를 편집을 했죠. 자, 좋아요. 편집은 했는데 사이사이가 보기 싫게 좀 떨어져 있죠. 그럼 그거는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만큼 선택하고 이동할 거예요. 뭐를? 이미지를. 컨트롤 키. 그리고 살짝 당겨 주시면은 원하는 만큼 움직여지죠. 자, 다시 요만큼 선택하고 컨트롤 키 움직여 주시면은 되겠죠. 자, S자하고도 조금 더 당겨 주시면은 될 것 같고. 되시나요? 자, 그러면 제가 원하는 형태로 모양이 마무리가 됐어요. 자, 요까지 한번 해볼까요? 저랑 똑같을 필요는 없는데 글자를 깨서 요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다른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텍스트 뒤틀기라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예제 하나 열어볼까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타입 툴 상태에서요. 타입 툴 상태에서 상단에 보시면은 T에 보시면은 라운드 있는 거 보이시죠? T에 있는 라운드. 자, 요게 뭐냐 하면은 텍스트를 뒤트는 기능인데요. 요 기능이 24 버전에서 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 하면은 좀 귀찮게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바꿨지? 라는 생각이 드는 형태인데 지금 제가 레이어를 선택하고 있죠. 그러니까 23년도까지는 어땠냐면요. 레이어를 선택하고 있으면 이 버튼이 그냥 자동 활성화 됐었어요. 그래서 수정 상태가 아니더라도 바로 편집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안 돼요.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 정상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비활성화돼 있죠. 요 비활성화된 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커서를 화면에 하나 찍어 주셔야 돼요. 공업타 클래스라는 빈 공간에 커서를 하나 주시면은 글자에 수정이 들어가죠. 그러면 요게 활성화돼요. 보이시죠? 요게 좀 불편해요. 여러분들 시험 치는 CS5 버전은 그냥 바로 누르셔도 동작을 합니다. 참고로. 자, 요거 누르시면은 글자를 워프 텍스트라고 해서 뒤트는 모양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아크라는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자, 두 개가 있죠. 점이. 자, 홀리젠탈, 버티칼. 홀리젠탈은 보통 가로에 대한 값이고요. 버티칼은 세로에 대한 값입니다. 자, 홀리젠탈 가로 반전인데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끔 돼 있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게끔 돼 있죠. 요거를 가지고 위아래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게끔 들어있는 기능. 그리고 자, 요거 가로의 모양, 요거 세로의 모양, 요런 식으로. 자, 세로면은 요렇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의 모양, 세로의 모양. 큰 모양이 획기적이고 막 그렇진 않죠. 요거 언뜻 보시면 무슨 느낌이냐 하면은 한글에 있는 글맵시 같은 느낌이죠. 써보셨어요? 안 써봤어요? 최근에는 하물며 그것도 잘 안 쓰죠. 그러니까 글자 꾸미는 용도로 요런 기능들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 디자인 작업할 때는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참고로. 근데 시험에는 많이 나와요. 왜? 시험은 기능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어떤 모양들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밴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되는지도 보셔야 돼요. 자, 자주 나오는 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아크가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치도 자주 나와요. 아크와 아치를 헷갈리게 넣어놓습니다. 비슷하죠? 보세요. 비슷하죠? 근데 끝이 달라요. 아치는 끝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아크는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부채 모양으로.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게 아크고요. 그죠? 휘어져 있죠. 요렇게. 근데 아치는 세워져 있죠. 요렇게. 언뜻 보시면 비슷해서 요거 두 개를 시험 칠 때 제일 많이 틀려요. 사실은. 그래서 요런 모양들이 있다라는 거를 한 번씩 눌러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플래그 하니까 요렇게 모양도 있죠. 자, 지금 한 10분 정도, 10분이나 필요할까요? 한 5분만 드릴게요. 눌러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누를 때마다 어떤 형태로 변하는지 설정값도 한 번씩 눌러보시고요. 자, 요렇게 수정이 되면은 완료를 짓고 나오셔야 됩니다. 완료를. 자, 완료를 짓고 나오시면은 T자의 썸네일에 T라운드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T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글자는 유지를 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냥 글자의 뒤틀기 기능이 들어있는 문자 레이어다라고 그냥 표시해 줍니다. 툴을 가지고 이렇게 변형하는 게 가능한데 요거를 쓰고 나면은 여기 T자의 모양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T자 밑에 라운드가 들어가요. 근데 T 자체는 살아있죠. 그 말은 글자 수정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필요한 형태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자, 근데 효과를 빼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가시면 돼요. T라운드 다시 들어가셔서 효과 안 주겠다. 넌 처리를 해버리시고 OK 하면은 그냥 T 상태로 돌아오는 거를 보실 수 있죠. 자, 요렇게 사용 가능한 게 텍스트 뒤틀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까지 정리되시나요? 자, 그러면 몇 개만 더 추가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가 타입 툴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타입 툴에 보시면은 홀리젠탈 타입 툴만 지금 저희가 계속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은 버티컬 타입 툴이라든지 버티컬 타입 마스크 툴 그리고 홀리젠탈 타입 마스크 툴이라고 해서 종류가 좀 있어요. 요것들을 쓰냐? 안 씁니다. 포토샵 지금 문자 타입 툴 끝나가는데 지금 이제 와서 설명한다는 거는 안 쓴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세로 글자를 쓸 일이 있지 않을까요? 안 씁니다. 우리 보는 경우에 세로 글자로 만들어진 거 거의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쓴다? 그럼 이렇게 쓰세요. 자, 가로로 쓰시는 게 편해요. 사실 세로로 글 써보시면은 이거 되게 불편하거든요. 뭔가 줄바꿈도 좀 이상하고 글자 들어가는 것도 좀 이상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자, 세로로 쓸 거면은 가로로 일단 글을 쓰시고요. 수정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쪽에 아이콘이 활성화돼요. 아까까지는 비활성화 상태였습니다. 자, 요 아이콘도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문자 레이어만 선택되어 있으면은 자동으로 활성화가 돼 있었는데 요거랑 두 개가 수정이 들어가야지만 활성화가 돼요. 24년도 버전부터. 오히려 불편해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래서 수정이 없으면 비활성화 상태. 근데 커서가 들어가면은 활성화 상태. 보이죠? 자, 요거 누르면 가로 글자, 세로 글자 바꿔요. 요렇게. 그래서 가로를 적어 놓고 세로로 바꾸시는 게 쓰시기가 편해요. 조금 더 써보시면은. 자, 한번 바꿔보세요. 세로 글자 가능합니다. 자, 가로, 세로 바꾸는 기능이 요렇게 있기 때문에
세로로 글 쓰시면 오히려 답답하고 뭔가 불편해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잘 안 쓰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로 적어 놓고 바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가로 세로 바꿀 때 사용하는 아이콘 요겁니다. 되시죠? 그래서 기본 타입 툴 상태에서 그냥 글 쓰시고 필요하면은 수정 들어가셔서 바꿔서 쓰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것도 그냥 보기만 하세요. 제 말로만 설명드립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은 버티컬 타입 마스크 툴, 홀리젠탈 타입 마스크 툴이 있죠. 자, 마스크 툴이라는 게 뭐지라고 보니까 T자가 점선으로 들어있어요. 점선으로. 이 점선 뭐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커서를 요렇게 탁 찍으니까 자, 빨간색으로 뭔가 나오고 커서는 깜빡거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글자를 적죠. 자, 글자를 적었어요. 그리고 자, 하고 나니까 글자가 좀 작네. 그래서 지금 그냥 바로 수정을 해서 글자 크기를 좀 키워놨단 말이에요. 됐죠? 이제 완료. 체크. 그랬더니 뭘로 나와요? 선택 영역이 나오죠. 레이어 있어요? 없어요? 레이어 없어요. 요거는 뭐냐 하면은 글을 그냥 선택 영역으로 쓰는 걸 얘기해요. 근데 하고 보니까 KH가 소문자네요. 대문자로 썼어야 됐는데 지금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요. 이거는 그냥 선택 영역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은 나중에 수정도 안 되고 오히려 더 손이 가요. 글자를 선택 영역으로 잡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있을 수 있으니까 기능을 만들어 놨을 텐데 이렇게 쓰시면은 편집이나 수정하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써라고요? 요렇게 쓰시라고요. 그냥 쓰세요. 글자를. 자, 예를 들자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홀리젠탈 타입 툴 있죠? 이제까지 썼던 거 커서 찍으시고 KH 인재교육원 그냥 글자 쓰시라는 소리예요. 쓰고 나니까 글자가 좀 작아요. 그러면 키우면 되고 KH가 대문자인데 소문자로 들어있다. 그러면 쓰면 되고 그죠? 근데 이걸 선택 영역을 어떻게 잡아요? 아까 단축키 알려드렸잖아요. 레이어에 있는 만큼 선택 영역을 잡는다. 뭐였죠? 요거였죠. 컨트롤 키 누르고 레이어 썸네일 클릭. 그러면 어떻게 돼요? 레이어 안에 들어있는 만큼 선택 영역을 잡는다라고 했죠. 이 기능은 레이어가 뭐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냥 잡아줘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일반 레이어밖에는 못 썼으니까 사진이 들어있는 만큼 그냥 잡았던 거고요. 글자가 있으면은 글자를 잡아준다는 소리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컨트롤 키 누르니까 손가락 표시 나오고 점선 네모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딱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선택 영역 잡히죠. 요거 눈만 꺼버리면 뭐예요? 아까 했던 거잖아요. 근데 H가 소문자여야 되는데요. 그럼 요건 해제하고 다시 눈 켜서 어떻게 하면 돼요? 고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썸네일 누르면은 언제든지 선택 영역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선택 영역으로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요거 두 개 쓸 일 별로 없다는 소리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의 대부분 쓰는 기능은 홀리젠탈 타입 툴 거의 100% 요거 씁니다. 100%. 자, 버티컬은 바꾸면 되고요. 마스크도 우리가 선택 영역 잡아서 쓰시면 되죠. 그래서 홀리젠탈 타입 툴을 기본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쓰면 되나요? 자, 요 홀리젠탈 타입 툴로 쓸 수 있는 방식이 두 개가 더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아직 그거를 쓰기 위한 기능을 저희가 안 배웠거든요. 자, 일러에 가면은 제가 총 6개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6개. 7개 있습니다. 6개 플러스 1개 더. 자, 그 6개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가로로 글쓰기 1번. 그 다음에 세로로 글쓰기 2번. 가로로 선 따라서 글쓰기. 세로로 선 따라서 글쓰기. 가로로 면 안에 글쓰기. 세로로 면 안에 글쓰기. 요렇게 6개가 딱 있어요. 근데 포토샵에 다 생략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포토샵에서는 이런 선 따라가는 글자나 면 안에 쓰는 글자 안 되나요? 됩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된다고요? 홀리젠탈 타입 툴 안에서만 돼요. 요 안에서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쓰기 위한 기능을 배우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두 개는 다시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가능하다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타입 툴을 쓰실 때는 홀리젠탈 타입 툴 사용하시고요.
패널 두 개 같이 사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쓰실 때 주의하실 점은 요거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죠. 폰트에 보시면은 자, 폰트 자체에 보시면은 라이트, 볼드, 뭐 레귤러, 미디엄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 있죠. 롯데마트시에는 지금 그래요. 근데 아까 우리가 받았던 지마켓 산스는 여기 보니까 라이트, 미디엄, 볼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폰트 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 놓고 등록했느냐에 따라서 스타일들이 요런 걸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자,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폰트 자체에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굵게 지정할 때 제가 주의하실 점 아까 얘기했죠. 자, 굵게 지정을 할 거면은 요거 말고 요거 하면은 폭도 같이 바뀐다고 지금 제가 얘기했죠. 요렇게. 자, 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볼드 기능을 이용해서 쓰시면 좋겠어요. 자, 요거 쓰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런 거 설정 잘못돼 있으면은 계속 그렇게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쓰시고 난 다음에 요거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포토샵은 환경이 프로그램에 저장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자, 안티엘리어싱 웹에서 쓰는 형태로 글씨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자, 샤프 처리를 기본으로 하시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거 차이 한 번만 살짝 보여드릴까요? 그만큼 차이가 보여요. 자, 볼게요. 안티엘리어싱을 안 쓴다. 보이세요? 밑에 거는 안티엘리어싱을 제가 샤프 처리했고요. 위에 거는 안 쓴다고 했어요. 보이세요? 안 보이죠?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보이죠? 그죠? 확대만 조금만 해도 곡선이나 사선 부분에서 표가 나죠. 요게 뭐예요? 요게 안티엘리어싱을 안 쓴 상태인 거예요. 왜? 곡선과 사선은 픽셀 네모가 존재해서 이렇게 각진 형태로 계단 형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를 메꾸는 기능이 뭐예요? 이거 안티엘리어싱 기능이에요. 자, 근데 글자는 가늘기 때문에 무작정 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왕이면은 좀 이쁘게 잘 메꾸는 거예요. 내 용도에 따라서. 샤프하게 처리할 건지, 스무스하게 할 건지, 또는 스트롱하게 할 건지, 그거에 따라서 글자의 경계가 선명해 보이고 흐릿해 보이고 이런 것들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라가면서 쓰면 좋죠. 일반적인 인쇄용 디자인을 할 때는 내 쓰는 용도에 따라서 골라가면서 쓰시면 좋아요. 근데 우리는 브라우저에서 보는 형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거면은 그냥 샤프 처리하시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브라우저에서 보이는 형태에 맞게끔 포토샵에서 똑같이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샤프 처리하시고 글자 쓰실 때 또 주의하실 점. 자, 한 군데 디자인할 때 폰트, 한글 폰트는 최대 2개. 근데 죽어도 3개를 써야겠다. 저는 3개를 써서 되게 이쁘게 잘 만들 수 있어요. 잘 나오면 상관없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2개라고 제한을 겁니다. 되시죠? 자, 폰트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 적절히 잘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 되시나요? 자, 타입 툴입니다.